안녕하십니까, 해결사 박현철입니다. 요즘 붕어 잡기가 쉽지가 않죠. 붕어 자원은 이제 나날이 감소하고 있고, 또 그에 이제 반대로 붕어의 입질이 점점 이제 약아지면서 붕어가 이제 그 학습을 하죠. 그래서 붕어 입질이 점점 약아지게 되는데, 그러한 이제 붕어의 변화에 발맞춰 사람도 역시 똑같이 붕어의 변화에 따라서 진화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붕어에 발맞춰서 여러한 채비들이 다양하게 나와서 붕어들 우리 이제 꾼들의 손맛을 더 한층 더 배가시킬 수 있는 이제 채비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채비뿐만이 아니고 라인이라든가 어떤 뭐 봉돌이라든가 채비 소재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발전이 점점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건 다 많이 이제 어느 한계까지는 이제 채비라든가 어떤 라인이라든가 이런 소재 방면에서는 상당히 많이 이제 진전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붕어의 이제 봉돌에 대해서는 오히려 퇴보를 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우리가 예전에 이제 거의 이제 납으로 된 이제 봉돌을 많이 사용을 하였는데요. 납의 이제 환경 문제로 인해서 어떤 이제 국가적인 시책에서 납을 사용할 수 없음으로 인해서 이제 황동이라든가 이런 청동이라든가 아니면 뭐 스텐이라든가 이런 이제 제품들로 친환경 제품들로 인해서 대체를 하게 돼서 봉돌의 이제 크기가 더 커져서 실제로 붕어 입질 반대는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납이 가지고 있는 이 특성은 상당히 비중이 상당히 무거운 물질이죠. 납은. 그리고 무겁기도 하고 또 가공이 쉽습니다. 그래서 이 봉돌로서는 상당히 이제 좋은 재료였는데 그 납을 쓰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요 근래 이제 거의 붕어 낚시에서는 황동이라는 재료로 해서 이제 봉돌을 만들어 쓰게 됐는데요. 이 황동이라는 물질이 이 비중이 납보다는 상당히 가벼워요. 납의 비중이 약 물의 1이라고 생각하면은 납의 비중이 11.3 정도 되고요. 황동이 약 8.5 정도. 그러니까 이 납이 이 황동보다는 약 한 1.5배 정도 무겁다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봉돌의 소재는 이 작고 무거울수록 효과적입니다. 빨리 가라앉고 물속에서 부피가 작아서 물고기 눈에도 덜 띄고 붕어 흡입할 때 그 저항감도 봉돌이 빨려 들어올 때 그 저항감도 줄여져서 작고 무거울수록 좋은 재료가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친환경 정책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봉돌을 이제 소재를 황동으로 바꿔 사용하고는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입질을 받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불리한 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착안해서 제가 이 봉돌의 소재를 과연 이제 납보다 무거운 이제 소재를 사용하면서도 친환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뭐가 있는가 금속을 제가 알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는 뭐 금 금하고 이제 백금 종류가 납보다 상당히 무거워서 봉돌로 사용하기가 이제 좋은 재료긴 합니다만 가격이 너무 비싸서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재료고요. 뭐 한 돈이면은 3.75g 약 1호, 그러니까 10분 정도 되는 거죠. 그 정도 되는 무게가 뭐 몇십만 원씩 가니까 뭐 봉돌로 사용할 수는 불가능한 재료라고 할 수가 있죠. 그거하고 이제 비슷한 순금하고 그 백금의 비중은 납보다 훨씬 높습니다. 순금 같은 경우가 19가 넘고요. 백금 같은 경우는 약 20일 정도 되는 이제 비중을 물의 1에 대비해서 그 정도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납보다는 거의 뭐 2배 가까이 되는 비중을 가지고 있죠. 또 이제 그런 이제 금 소재들은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어서 그하고 거의 필적할 만한 비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용할 수 있는 재료를 생각을 해봤더니 텅스텐이라는 재료가 있어요. 텅스텐이라는 재료는 이 순금하고 비중이 거의 같습니다. 19.3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순금이 19.4니까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텅스텐이 이 봉돌의 재료로서 상당히 쓰기가 좋은데, 이 텅스텐이라는 소재 자체는 경도가 또 너무 높아요. 이거 이제 용융점, 이 용광로에서 녹는 온도가 이 텅스텐 같은 거는 약 3,500도가 됩니다.
철 종류가 약 1,500도에서 1,600 정도 그 정도에서 이제 높고요. 그리고 순금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은 뭐 한 1,000도 내외, 납은 한 250도 내외 그 정도에서 이제 연구원에서 불에 이제 녹습니다. 그래서 이제 텅스텐이 물론 봉돌의 재료로서도 변하지 않죠. 튼튼하죠. 좋긴 하지만은 이 가공이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너무나 단단한 재료고 잘 녹지 않는 재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소재 자체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소재는 아닙니다. 이게 상당히 좀 가격도 좀 비싸고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요 텅스텐 봉돌로 사용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한 5년 정도 소요를 해서 이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상품으로 이제 제조를 하게 됐는데요. 물론 이제 요거는 이제 작년 가을쯤에 이미 출시가 돼서 제가 이제 현장 테스트도 다 마치고, 근데 대량 생산에 문제가 있어서 인터넷상에 올리지 않고 이제 쇼핑몰에서만 이제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춰서 일반적으로 시판을 할 수가 있게 돼서 지금 이 시간에 이런 시간을 마련하게 됐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텅스텐 소재가 왜 봉돌로서 붕어 입질 받는데 유리한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작고 무겁기 때문입니다. 부피가 작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붕어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저부력 채비가 고부력 채비보다는 확실히 입질 빈도가 높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저부력 채비가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봉돌의 무게가 작기 때문이죠. 캐스팅할 때도 문제가 있고 뭐 바람에 날린 데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봉돌의 무게를, 저부력 채비를 좋은 줄 알면서도 사용을 하기가 힘든 것이죠. 하지만은 요 텅스텐은 작고 무거운 재질이기 때문에 봉돌이 어느 정도 크기가, 부피가 크다 하더라도 어떤 저부력 채비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황동과 이 텅스텐의 비중 차이는 약 2.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부피도 그만큼 또 작아지겠죠. 왜 작아졌을 때 입질이 좋냐 하면은요, 무게보다는 부피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부력 채비나 고부력 채비나 찌맞춤 똑같아요. 예민하게 맞춰놓고 케미 하단 이렇게 맞춰놓으면 상당히 예민한 채비인데, 고부력 채비는 입질의 빈도가 훨씬 줄어들고 찌 올릴 폭도 줄어든단 말입니다. 입질하다 말아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하지만 저부력 채비는 똑같은 찌 맞춤이라 하더라도 더 시원하게 올리고 입질 빈도가 더 많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럼 봉돌의 크기 때문에, 봉돌의 크기로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텅스텐 봉돌은 이 황동에 비해서 부피가 약 2.5배나 작습니다. 그래서 입질 받을 확률이 훨씬 많은 것이죠. 붕어가 흡입을 할 때 그 순간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흡입을 하거든요. 물론 찌가 천천히 올라오기 때문에 붕어가 그렇게 흡입한다고 생각하는 큰 오산입니다. 그렇게 하면 흡입이 되질 않아요. 붕어는 제가 눈으로 수족관에서 붕어가 먹는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서 수천 번 확인해 봤어도 눈으로 그걸 확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 너무 빠르기 때문에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빨리 흡입을 하고 물에 입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장면을 포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최고의 카메라로 해서 고속 카메라 찍으면 그 장면을 찍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우리 시각이 그걸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제 눈으로 확인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알고 있죠. 붕어가 먹이 흡입할 때 순간적으로 너무 빠른 속도로 빨아들이기 때문에 그때 그 저항은 봉돌의 크기에 의해서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는 것이죠. 이 붕어가 입질할 때 찌맞춤과 봉돌의 거의 제로로 이제 맞춰놓죠. 부력이 봉돌의 이제 침력이 거의 없어지게끔 위해서 찌로 부력으로 잡아 올려주기 때문에 거의 제로 상태로 맞춰져 있지만은 붕어가 흡입할 때 그 봉돌의 크기에 의한 수압이 걸리는 겁니다. 그게 그 짧은 순간에요. 그 짧은 순간에 뭐 70~80% 정도는 이미 이 찌가 올리느냐 마느냐는 승부가 나는 거예요. 깔짝깔짝하다 마는 입질이 대부분 다 그런 입질이거든요. 흡입하는 순간에 턱 걸리면서 뱉어버리는 경우, 그런 경우가 이제 거의 대부분의 실패로 갈 확률이 많아지는 것이죠. 더구나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베스터가 이제 대부분이기 때문에 CR 굵은 붕어를, 제대로 된 붕어를 낚으려면 베스터를 가지 않고는 대물 붕어들을 구경하기가 쉽지가 않을 때죠.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더 이제 사람이
이 어떤 채비라든가 어떤 재래 소재로 인해서 붕어 입맛에 맞춰져서 저항함을 줄여줘서 붕어 입질을 확실하게 찌를 올려주는 그런 입질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입질을 방해하는 게 봉돌의 크기가 큰 봉돌, 그러니까 고부력 채비죠. 고부력 봉돌이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 단점을 갖다가 이 텅스텐 봉돌이 보완을 해주는 겁니다. 채비가 재료를 맞추는 채비가 빠는 붕어 순간적으로 흡입하는 순간에 뱉느냐 마느냐는 그 봉돌의 크기가 작을수록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해서 봉돌이 저부력 채비가 유리하기 때문에 입질 빈도도 많고 찌올림 폭도 더 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완성돼서 나온 봉돌이 제 옆에는 이 텅스텐 봉돌입니다. 제가 이제 눈으로 보기 쉽게끔 이 기존에 사용하는 황동 봉돌과 텅스텐 봉돌을 같이 이렇게 전시를 해놓고 크기별로 이제 호수별로 이렇게 나열해 놨거든요. 이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은 이제 크기가 대충 짐작이 되실 거고요. 왜 이렇게 상당히 부피가 큰 차이가 나죠? 이렇게 부피가 됐고, 요 이제 봉돌을 사용하면서도 이 와샤를 사용해서 무게 조절을 상당히 이제 기존의 황동 봉돌처럼 와샤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무게 조절이 쉽게 찌또 한모까지 조절할 수 있게끔 미세한 조절도 가능하게끔 다 설계해서 나왔거든요. 사용하기는 편할 겁니다. 그리고 이 자체 내에 이 봉돌의 텅스텐 봉돌 자체 내에 이 원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 눈으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 안에 우레탄 파이프를 심어 놨어요. 그래서 아무리 세게 챔질을 하더라도 스크래치 현상, 원줄의 손상이 없이 스크래치가 나지 않기 때문에 큰 고기를 물었다 하더라도 원줄의 손상 없이 무난하게 꺼내낼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사실 이 조그만 이 홀에다가 이 우레탄 이 파이프를 넣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상당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 것도 처음에는 이걸 없이 생산했어요. 생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챔질을 먼저 워낙 세게 하다 보니까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이제 원줄의 스크래치 현상이 조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요 안에다가 이 홈 안에다가 그 우레탄 이 파이프를 집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줄의 손상도 전혀 가지 않겠죠. 이 텅스텐 봉돌의 사용 방법을 찌맞춤을 하면서 같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즐겨 사용하는 이 속공채비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공채비에 속공찌를 세팅을 했고요. 보다시피 이 봉돌을 텅스텐 봉돌을 달았고요. 지금 요 상태에서 찌맞춤은 좀 가볍죠? 여기 이제 와샤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텅스텐 봉돌에 먼저 이 고무링을 뺍니다. 고무링을 빼면은 요 돌기가 2개가 나와요. 위아래 이렇게 양쪽에 돌기가 2개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요 고무링이 밖으로 탈착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도 하고요. 요 홈의 특별한 역할은 요 와샤가 이 절개된 부분이 갈라진 부분이 있죠. 여기에 원줄 넣어서 넣게 되는데, 요 홈에 요 홈하고 턱하고 딱 맞게끔 돼 있어요. 요철이 돼 있어서 여기에 맞춰서 넣으신 다음에, 자, 여기에 맞춰서 딱 들어가죠. 그 다음에 반 바퀴를 돌립니다. 자, 돌리면은 뒤에 또 홈이 나옵니다. 이 홈에 맞춰서 또 내리면은 끝까지 이제 밑에까지 내려가죠. 그래서 요 와샤를 한 번 더 살짝 돌려주면은 이제 이게 이 고무링이 없다 하더라도 요게 잘 빠지질 않습니다. 요게 요 턱에 걸려서 자 빠지질 않겠죠.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해 가지고는 잘 빠지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또다시 여기 링을 다시 채워 놓으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이중으로 이 와샤가 탈착되는 것을 방지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요거 찌맞춤 한번 볼까요?
아까 찌톱이 다 나왔었죠. 지금도 조금 모자는 것 같네요. 조금 와샤를 이 정도면은 1g 안 될 것 같고 0.6mm짜리를 하나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얼추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찌맞춤이 딱 맞았네요. 자, 이 상태가 지금 살짝 가벼울 수도 있고 뭐 이 정도면은 적당한 겁니다. 지금 요 속공채비 찌맞춤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보다시피 요 도래를 달고 봉돌을 달고 그 다음에 찌맞춤을 요 케미 배터리, 전자케미 많이 사용하시죠. 전자케미 배터리 완전 노출하게 맞추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제 그 속공치 같은 경우는 요 중간에 요 홈이 있어요. 이게 2mm, 3mm 갇혀 사용하기 위해서 중간에 오목한 절구통처럼 오목한 홈이 있거든요. 여기에 배터리가 걸리기 때문에 요 선에 맞추면 되는 겁니다. 요 중간, 고무의 중간이죠. 찌고무의 중간입니다. 케미 고무의 중간입니다. 자, 그러면은 딱 중간까지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배터리가. 그래서 지금 찌맞춤이 딱 그 중간에 오게 돼요. 살짝 가벼울 수도 있지만 이제 여기 떨구면은 이제 표면 장기 때문에 딱 걸리죠. 다 여기 이제 찌맞춤이 잘 된 상태입니다. 지금 딱 케미 고무의 중간 정도에 와 있죠. 이게 제일 이상적인 형태로 맞춰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아까 그 돌기 속에 넣은 거를 이제 완전히 고정시키도록 하죠. 맞았으니까 다시 이중 턱 한 번 더 넣어서 돌리고, 자, 고무를 한번 완벽하게, 자, 이렇게 해서, 자, 보십시오. 자, 됐습니다. 네, 속공채비 이런 식으로 찌맞춤 하시면 됩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속공치에 속공치 전용 도리를 달고, 요건 꼭 텅스텐 봉돌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반 황동 봉돌이나 납봉돌을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요 도래는 전용 도래를, 속공채비 전용 도래를 꼭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요게 이제 스탠다드 찌맞춤이죠. 요거 이제 바닥 안착 상태를 한번 보면은요, 이 정도면 탕탕 떨어집니다. 자, 퉁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 오죠. 다시 한번 볼까요? 찌톱을 한번 확인해 주세요. 탕 떨어진 느낌이 나죠. 하지만 밑에 도래는, 자, 톱이 뭐 거의 3분의 2 이상 나와 있어도 도래는 꺾어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딱 서 있죠. 이게 이상적인 찌맞춤이에요. 만약에 우리 낚시를 하다가 원줄이 가라앉으면서 2단 입수 현상이, 톱이 살짝 가라앉는 2단 입수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보다시피 내가 여기서 만약에 보통 노지에서 낚시하다 보면 한목이나 두목 내려갈 경우가 있는데, 한목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찌톱에 한목이 내려갔어요. 밑에 있는 상태는 어떻게 되는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반달처럼 휘어 있어요. 이 상태에서는 정확한 입질이 나타나지 않겠죠. 이 전용 원줄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요 전용 원줄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항상 이 2단 입수 현상이 나타나요. 제가 뭐 몇 년간 하다 안 돼가지고 줄을 개발했겠습니까? 요 줄은 이제 이 속공채비 전용 원줄, 비바 세미 블루입니다. 요 줄을 이제 4호 줄이거든요. 이렇게 두꺼운 줄 사용해서 해도 2단 입수 현상이 전혀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요 줄을 써서 이렇게 하면은 이 도래가 꺾이지 않고 딱 찌 몸통이 다, 찌 톱이 다 나와도 도래가 꺾이거나 이 본봉돌과 도래 사이가 휘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야지만이 입질이 정확하게 나타나는 거죠. 이제 요 2단 입수 현상이 나타나면 수입별 채비에서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2단 입수 현상이 나타나면 정확한 찌름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 텅스텐 봉돌을 사용하게 되면은 뭐가 또 유리한 점이 있냐면은, 봉돌 크기가 작다 보니까 비거리가 상당히 늘어나요.
한 20% 정도는 비거리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캐스팅할 때 잘 날아갑니다. 바람의 저항이 없기 때문이죠. 훨씬 적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게 착수음도 적어요. 봉돌이 작다 보니까 고부력질을 쓰게 되는데 캐스팅에서 이제 풍풍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물속에 있는 고기가 경계심이 더 많이 유발해서 낚시하는 대물봉을 낚는데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 되겠죠. 그럴 때 이제 이런 봉돌이, 작은 봉돌이 착수음이 퐁퐁 이렇게 훨씬 더 작기 때문에 물고기의 붕어의 경계심도 더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봉돌, 황동 봉돌을 사용할 때는 이 봉돌에 무게라든가 호수가 표시가 안 됐었거든요. 그대로 이제 그래서 이제 색깔로 이렇게 뭐 노란색, 검은색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로 표시를 했는데요. 이런 이제 텅스텐 봉돌 같은 경우는 색깔이 이제 순수 텅스텐색 컬러거든요. 그래서 색깔이 구별을 할 수가 없고 여기에 보면은 숫자로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봉돌 옆면에요. 숫자로 표시가 다 봉돌마다 수입에는 안 돼 있지만은 봉돌 2g부터 6g까지 그 사이에는 봉돌 옆면에 다 봉돌 무게가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봉돌이 헷갈리지 않아요. 쉽게 눈으로 보고 쉽게 선택을 해서 세팅을 할 수가 있게끔 이렇게 표시를 해 놨습니다. 요 텅스텐 봉돌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어떤 경우가 유리하냐면 특히 이제 원봉돌 채비를 하시는 분들, 고부력 원봉돌 대물 채비를 많이 선호를 하시죠. 그런 채비를 쓸 때는 뭐 최고의 좋은 조건이 될 수가 있죠. 아무래도 이제 분할 봉돌 같은 경우는 요 밑에 도래가 중요하기 때문에, 도래나 이제 스위벨이 중요하기 때문에 요게 중요하거든요. 하지만은 원봉돌, 이제 대물 원봉돌을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뭐 소공채비도 이제 이렇게 해서 원봉돌을 사용하기도 합니다만은 일반적인 대물 채비는 대부분 이런 상태로 사용을 하겠죠. 그랬을 때 이 봉돌의 크기는 이 조항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이 봉돌의 이 크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은 무게가 무겁지만은 작은 봉돌에 작은 가벼운 봉돌을 써주면 더 좋게 하겠지만은 물론 그렇게 하면은 뭐 캐스팅에 문제가 있고 사용상이 불편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고부력, 부력이 많이 나가는 이제 봉돌, 무게가 많이 나가는 봉돌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럴 때는 요런 이제 작은 부피가 작은 작고 무거운 봉돌을 써주면은 붕어의 입질 받는데 훨씬 더 용이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내림 채비라든가 이제 스위벨 채비, 어떤 저부력 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일반 황동 봉돌보다는 더 유리한 점에서 낚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텅스텐 봉돌의 포장 단위는 각 호수별로 봉돌은 스위벨하고 봉돌 이제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스위벨은 0.8g, 1g, 1.5g 이렇게 세 가지로 스위벨이 있거든요. 이 세 가지는 5개씩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봉돌은 2g부터 0.5g 나뉘죠. 2g, 2.5g, 3g, 3.5g, 4g, 4.5g, 5g, 5.5g, 6g까지입니다. 6g까지 2g에서 6g까지 0.5g 단위로 포장이 되어 있고요. 3개씩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와샤는 텅스텐 전용 와샤는 또 전용 와샤가 따로 있거든요. 황동 와샤, 황동 봉돌 와샤하고는 같이 호환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봉돌의 크기가 워낙 작기 때문에 와샤도 역시 작게 만들 수밖에 없어서 작게 만들었거든요. 이것도 세 가지입니다. 네. 0.025g, 0.1g, 0.13g 요 세 가지로 와샤도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각기 10개씩, 한 봉당 10개씩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에 나온 신제품 텅스텐 봉돌에 대한 이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년간 상당한 이제 각고의 노력 끝에 제품을 개발한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런 제품 사용하셔서 좋은 붕어, 좋은 멋진 찌올림 많이 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감사합니다.